인텔이 90% 이상 주도하고 있는 PC CPU 시장에서 애플도 자체 개발한 M1, M2 등 애플 실리콘 칩으로 PC용 프로세서를 개발한 데 이어 퀄컴도 CPU용 라이온 오리온 독자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구글 크롬OS 기반 크롬북용 콤파니오 컴페이니오를 개발하는 대만 미디어텍의 행보에 관심이 모입니다. 미디어텍은 지난해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칩 디멘시티 9000을 통해 경쟁 제품인 퀄컴 스냅드래곤 8과 거의 대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크롬북용 콤파니오는 여전히 보급형 제품에 적합한 성능이지만 앞으로 진 일보에서 가성비 좋은 PC용 CPU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퀄컴은 지난해 초 애플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스타트업 누비아를 2조 정도에 인수한 데 이어 이달 중순 진행된 행사 스냅드래곤 서밋을 통해 자체 CPU 오라이온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퀄컴이 출시할 오라이온 CPU는 스마트폰의 스냅드래곤과 누비아의 기술이 연합해서 모바일부터 XR 컴퓨팅까지 여러 카테고리 플랫폼으로 확장되며 2023년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ARM64 명령어 체계에 최적화했으며 오라이온 CPU가 윈도우 11을 구동하려면 ARM64 명령어 체계와 호환성을 갖춰야 합니다. 윈도우와 호환하려면 누비아나 애플에서 개발한 CPU가 같은 명령어 체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80386 프로세서를 개발하며 만든 32비트 명령어 체계를 AMD가 라이선스에 라이젠 프로세서에 탑재하는 한편 AMD가 2003년 옥테론 프로세서를 개발하며 만든 AMD 64 명령어를 인텔이 코어 프로세서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퀄컴이 누비아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CPU 성능 강화에 나서자 미디어텍도 콤파니오 칩의 성능 향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조사 업체가 집계한 출하량에서는 퀄컴 대비 우위에 있지만 고성능 프리미엄 시장에서 밀린다는 판단으로 그러나 미디어텍의 약진과 대부분의 PC 조립이 대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 특성은 성능은 좀 떨어져도 이익에 부합되면 사용하는 특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PC월드에 미디어텍은 저성능 영역에서 고성능 영역으로 옮겨갈 것이며 고성능을 요구하는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CPU와 GPU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C월드는 미디어텍은 콤파니오 칩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5G 모뎀,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까지 함께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CPU 설계 축적에 대해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다시 이어지는 기술 개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일찌감치 CPU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래서 미국의 덱과 손을 잡고 지난 1997년부터 알파칩을 생산했으며 덱이 설계하고 삼성이 생산하는 방식이었으며 삼성은 이때 파운드리 사업에 눈을 뜨고 설계 인력이 덱에 파견도 가면서 설계 기술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알파칩의 성능은 인텔 CPU보다 연산 속도가 4배나 빨랐던 대단한 칩이고 인텔이 32비트일 때 알파칩은 64비트로 대단한 성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듬해인 1998년에는 본격적으로 CPU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덱과 API라는 합작회사까지 만들었으며 삼성이 지분 75를 갖고 덱이 25를 갖는 조건으로 삼성이 덱을 집어 삼킨 것이라고 그 당시 난리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인텔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며 문제는 알파칩이 차세대 윈도우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호환되지 않았으며 유닉스 기반의 OS였습니다. 재정 악화를 겪었던 덱이 알파칩용 윈도우 개발 지원을 포기했으며 결국 덱은 1998년 개인용 PC 제조업체 컴팩에 인수되고 가뜩이나 알파칩을 경계하던 인텔이 컴팩의 알파칩 사업부를 2001년 통째로 사들여 삼성의 CPU 개발 예봉을 꺾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삼성이 여유가 있었다면 알파칩 사업부를 사들였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텔이 설계자산 등 알파칩 원천 기술을 손에 넣자 삼성전자도 손을 들었으며 API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삼성의 CPU 사업에 대한 꿈은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삼성이 IBM 서버 CPU와 같은 프로세서 제작과 엔비디아를 통해 GPU 제조의 핵심 기술은 습득되었던 삼성은 1990년대 알파칩을 만들어봤던 삼성이 다시 CPU, GPU 제작에 참여해 레퍼런스는 충분한데 더 이상의 엑시노스 개발은 진행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엑시노스 사업부 자체를 리빌딩하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은 이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두뇌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기술과 고도의 설계 기술을 결합해 64비트 비트 AP 시대를 준비 중이란 소문만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CPU 개발 및 OS 바다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삼성전자의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미디어텍 정도는 누르지 않을까 합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